어떤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고 못생겨도 괜찮아. 이런 거는 이제 절대 통용되는 시대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 내려온 지는 9년 차 되었고요. 콘텐츠 그룹 제주상회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인 고선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제주상회는 제주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큐레이션 기업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살아보는 여행을 컨셉으로 한 인매거진을 창간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로 이제 꾸준하게 제주에 가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발굴하고 매거진으로 만들고, 매거진의 기사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분들, 그리고 또 다양한 그런 장르의 생산자분들과 협업하면서 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고 공간을 만들어내고 운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거진과 함께 저희가 가장 첫 사업으로 시작을 한 게 청년 작가 에이전시였습니다. 2014년 그 즈음만 해도 굉장히 많은 작가님들이 제주에 내려와 있었고, 그리고 또 제주의 콘텐츠가 외부적으로도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작가적인 활동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그 창작자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꾸준히 고민해야 하는 그런 과제였었던 것 같고, 창작자는 창작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건을 만드는 건 물건을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 해야 하는 일이고, 유통을 가장 잘하는 기업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창작자들이 가장 창작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소속된 작가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에이전시 업무를 진행을 하였었어요. 그래서 기업들과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작가님들의 전시라든지 아니면 작가님들의 어떤 그 작품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이제 상품을 만들거나 유통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도 좀 꾸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 매거진을 만들면서 매거진의 컨텐츠를 오프라인화하는 사업들이 하나씩 브랜드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저희가 이제 제주시 탑동 쪽에 있는 인스토어 탑동점입니다. 그 올리브영이라는 이제 큰 브랜드 안에 전국 17개 거점 매장 중에 제주 거점 매장이거든요. 그 1층을 올리브영에서 이제 제주의 청년 작가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인매거진이 그 안에 들어가서 공간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하고 소리나 영상 전시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이제 중문 관광단지 내에 인스토 중문 로컬 편집숍입니다. 중문을 만들게 된 것은 또 좀 약간 사연이 있는데, 중문 관광단지라는 게 이제 굉장히 고급 호텔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면서 지금 시대의 젊은 세대의 여행자들이 스킵해버리는 여행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문 그 관광단지 내에서 이제 박물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상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박물관의 부지, 상가 부지를 갖고 계신 분께서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하다, 중문 관광단지에도.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게 된 공간이 그냥 오랫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던 공간이었었어요. 그 공간을 저희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셨고, 사실 저희도 중문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았지만 그분과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누다가 취지에 동감을 해서 인스토어 편집숍을 이제 중문에 만들게 되었고요. 사계생활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다른 게, 저희가 서울 연희 연남 기반의 이제 전국 이제 로컬 컨텐츠를 다루는 어반플레이라는 회사와 합작 법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법인의 이름이 로컬리지라는 이름입니다. 이 로컬리지라는 법인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제주를 시작으로 하였으나 다른 지역의 로컬 콘텐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1층 사계 생활은 마을 여행자를 위한 컨텐츠 저장소의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40년 동안 농협은행으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건물 자체는 이제 1996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마을 소유입니다. 그래서 농협은행이 2017년에 마을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사실 작은 마을에서 이 은행 하나가 빠져나가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빈 공간들이 막 따라서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제 왕래가 점점 적어졌습니다. 저희는 마을 외곽에 원래 신식 건물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마을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런 마을 여행을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본격으로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반 플레이와 함께 이 로컬리지 작업을 하고 사계생활을 오픈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되게 자유로운 코워킹 스페이스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오픈한 사계부엌은 나름의 좀 고민이 많이 담긴 그런 공간입니다. 원래 농협 비료 창고였었어요. 이제 제주상해에서 이제 사계부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주의 어떤 조리법, 제주의 식재료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여기서 작지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된 곳이고, 그래서 단순한 어떤 식당의 개념이 아니라 제주식의 연구소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제주식 자체를 연구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주 식문화를 만나는 경험 연구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클래스와 워크샵,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존의 이 공간에서부터 운영을 했던 어떤 좀 사회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사계 비식회라는 이름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 음식 관련한 책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쉽지 않은 그런 답인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떻게 보자면 가장 편견 없이 제주를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 때 사실은 어떤 순간에는 제가 보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봤었던, 보려고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저희가 하는 일들은 그 지역에 원래 있었던 것들인데 몰라서 몰랐던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정말 로컬은 이제 로컬 지향의 시대, 그리고 로컬 전성시대를 맞아서 로컬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는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해서 아카이빙을 하고 자료로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주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제주 식재료를 기반으로 한 어떤 조리법에 관한 이야기, 제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흑돼지 구이이거나 갈치조림이거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아주 최근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제주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은 사실 굉장히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중이고, 어떻게 보면 10년쯤 지나고 나면 지금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조리법이나 그 음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을지도. 저희가 이제 주로 되게 어르신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로컬성,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브랜드의 관점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브랜드라는 것이 네 것과 내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시작된 어떤 행위이잖아요. 모든 로컬에 각자가 쌓아온 지금까지의 시간, 여러 가지 배경에 의해서 쌓아온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콘텐츠들이 각자의 로컬들마다 있기 때문에 이 로컬과 저 로컬이 구별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거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우리처럼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인 거죠.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여름에 이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코워킹 스페이스로 좀 핫했다고 하던 치앙마이, 방콕 이런 몇 개의 도시 여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재생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열흘 좀 넘게 여행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공간을 갔는데 이상하게 멋이 있기는 한데 새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죠. 뭐 방콕에 분명히 힙한 어떤 공간을 갔었는데 이게 LW에 있어도 어울릴 것 같고 저기 삼청동 어딘길에 있어도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찜찜한 마음으로 그 여행을 계속 하다가 맨 마지막에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너무 빠른 시대에 우리가 흔히 힙하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 힙함이 너무 빨리 전파가 돼요. 우리는 그럼 새로운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로컬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시대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새로운 것은 로컬 안에 로컬의 오리진 속에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그 여행을 통해서 좀 갖게 되었고 찐 로컬 이야기는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결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그분이 경험해온 그 오랜 시간들이 가장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노인 한 명 한 명이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은 마을에서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작은 마을 도서관이 없어지더라고요. 할 만큼 그 노인이 살아온 그 시간의 기록과 역사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로컬적인 곳에서 찾고 가장 로컬적인 이야기는 로컬의 사람한테 나온다라는 것을 좀 그 시간 동안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정말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단 한 호도, 한 장도, 한 기사도 포기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야, 촌에서 이 정도면 됐지. 저는 그 말 자체가 가장 큰 한계를 스스로 두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작은 뭐 엽서 한 장, 지도 한 장을 만들 때 만드는 것 자체에 되게 중점을 많이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것을 만들 때, 어떤 것을 개발을 할 때 저는 이 끝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팔릴 것인가, 누구에게 닿을 것인가를 구체적인 목표를 두지 않으면 저는 그 목표를 스스로 굉장히 자율적으로 너무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든 것들이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소비가 될 것인가까지 생각을 해서 만들면 중간에 자기적으로 그 수준을 낮추는 일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사를 만들 때는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7년째 크고 작은 기사들 하나마다 지금 여기에서 왜 우리가 이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면 그 기사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면 저는 그런 훈련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그 기준을 모두 만족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가장 마지막 최후의 허들은 그래서 재밌나? 이런 거였어요. 재미없으면 안 돼요. 재미라는 게 이제 뭐 어떤 뭐 유머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 흥미로운 거. 정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게 아니면 사실 콘텐츠적으로는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의 소스를 사람한테도 많이 얻지만 지금까지 쓰여진 정말 수많은 책들 사이사이에서도 얻거든요. 근데 보통 어떤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든지 지역의 라이프 스타일을 쌓아온 그런 책들을 보면 이 아카이빙으로서의 가치는 너무 많은데 재미가 없어요. 그럼 우린 거기에 어떤 재미를 줄 것인가.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로컬의 오리진에서 가지고 오지만 그 이야기를 지금 시대의 언어로 잘 각용을 해서 세련되게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의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유리한 거는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섬을 찾는 여행자가 많다는 것은 결국 섬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한때 이제 제주에 이주의 바람이 불었던 거는 정주성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랑 같죠. 내가 이 섬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 살고 싶은데 이 섬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해주는 데가 없어. 이런 곳에서 저희 매거진을 많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흔쾌히 그걸 구입을 해주셨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사이즈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청담에도 로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로컬이라는 게 지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글로벌 속에서, 세계 속에서 한국이 자체가 로컬일 수도 있는 거고, 더 작게 들어가면 내가 살고 있는 뭐 오뚜기 아파트 단지의 로컬, 이런 정말 저마다 각자의 로컬들 속에서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로컬의 이야기를 발굴을 해내고 그거를 비즈니스화하는 이런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많은 청년들 자체가 작은 로컬들로 다 흩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곳은 제가 좀 많은 로컬들을 꽤 많이 다니는 편인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장르를 작업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로컬들마다 다 계세요. 그 분들이 시작하면 되는 것 같아요. 로컬의 한정? 여기는 제주여서 되고 여기는 뭐 남해여서 되고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잘 가공해서 팔리는 상품으로 만드는가. 저는 지역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혼자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돼요. 만나고 모여야 돼요. 거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저는 발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필요한 장르의 인재분들은 다 있어요. 단지 우리가 만나지 못했거든요. 일단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동료를 찾아라. 동료는 다 있다. 반드시. 없으면 제가 손에 장을 지시겠어요. 흔히 이제 가장 앞서가고 가장 중심이 서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내가도 당당하게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고 못생겨도 괜찮아. 이런 거는 이제 절대 통용되는 시대는 아니에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좀 기준을 참 잘 잡으시고 각자의 원칙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원칙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은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